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 자, 오늘부터 3, 4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는 작년 11월부터 시작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처음 하시죠? 열심히 해야겠죠? 예? 좀 남들은 지금 4개월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 기존에 하신 분들은 좀 이 사람들 인지하느라 핀대 주지 마시고 용기를 주세요. 아, 했어요? 아무튼 용기 주시고, 예. 어차피 시험장에서 만날 거예요. 예? 시험장에서. 예. 아직 시간 많으니까요. 예. 열심히 다만 늦게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 강조하고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 OT 같은 것을 이제 생략하고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올해가 무슨 해예요? 말띠예요. 그러면 안 돼요. 써졌잖아. 뭐라고 했어요? 합격해요, 합격. 올해는 합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과목이 뭐예요? 네? 세법이죠. 네, 정확히는 이제 부동산 관련 세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듯이 2차 과목이에요. 그죠? 2차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공시법하고 합쳐서 한 과목이고요. 문항수로는 몇 문제가 나와요? 16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 과목이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예.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되고, 세법은 이제 강의 시간에만 안 빠지고, 알았어요? 참석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남은 시간에 이제 1차, 예? 민법인 학개론 한다든가, 2차 같은 공법이 되게 많으니까 이렇게 시간 할애하시고, 세법은 시간 내에, 강의 시간 내에 소화하겠다. 이렇게 목표. 이렇게 하고 강의도 할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중에 10개 맞겠다. 아시겠죠? 이 중에 10개 맞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말 힘들면 이제 반타작을 해야 하니까, 그죠? 8개 맞겠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세법이 이제 의외로 이제 자기는 맞을 수도 있어. 예? 그러면 이제 12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공부해보면 아실 거예요. 아무튼 10개는 10개를 목표로 공부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부동산 관련 요소이기 때문에 세금에 관한 법이거든요. 공부할 부동산 관련 조세가 뭔지 이게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일단 취득 단계, 부동산 취득할 때, 그 다음에 보유할 때, 그 다음에 양도할 때, 이걸 뭐 처분할 때라고 할 수도 있죠.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조세를 정리하면요. 이게 시험 범위인데요. 취득할 때는 무슨 세요? 취득세, 또 등록세라고 들어봤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재산세라는 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약에서 되게 종부세라고 하는데 세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소득이잖아요. 월세 받으면 종합소득세가 나와요.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세인데. 그 다음에, 팔았을 때, 그죠? 처분했을 때, 양도세, 양도소득세가 관한 세입니다. 몇 개예요, 지금? 6개. 6개만 배워요? 많아요, 적어요? 이제 생각이 차이야. 많아요, 적어요? 많다 하면 어려워지는 공부가. 시험 과목이 몇 과목이라니까, 그게 많다, 예? 그러면 이제 시험이 어려워지는 거지. 힘들어지는 거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거 6개밖에 안 배운다는 생각, 6개밖에. 왜냐면 우리나라 조세가 몇 개냐면, 이렇게나 돼,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 조세예요. 이거 다 배운다고 생각하면 엄청 힘들겠죠? 예? 국세가 몇 개예요? 13개고, 지방세가 11개. 24개 배울래요? 6개 배울래요? 많아요, 적어요? 작죠? 작다.
시험을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비중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양도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 5-6개가 나옵니다. 일단 올해는 5개 정도가 예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 단계의 세, 취득세가 3문제 나와요. 2-3개 나오면 3문제 이상이 되고, 등록세는 거의 1문제 나옵니다. 안 나오기도 하는데 되게 1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가 2-3개 나오는데 2문제 이상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도 2문제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업자에 관한 세는 1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세의 공통 내용으로, 이제 공부할 주제가 조세 총론입니다. 총론. 예. 이건 2문제가 나와요,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럼 뭘 열심히 할지 알겠죠? 예. 양도세를 잘해야겠다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알면 어렵지 않게 등록세 할 수 있어요. 예? 많은 부분이 중복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알면 종부세는, 그죠? 역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재산세와 종부세 관계는 엄마와 아들 관계입니다. 이 재산세에서 이 종부세가 태어났어요. 엄마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중복됩니다. 이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그죠?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고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뭐야? 국세로서, 아들은 국세가 돼요. 그러니까 출세한 거지. 지방세에서 국세로 넘어가, 출세해가지고. 그리고 얘는요, 고예급 부동산에 대해서, 고예급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무겁게 국세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매깁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부터 배웁니까? 뭐부터 배울 것 같아요? 취득세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총론부터 배워요. 총론부터. 근데 총론은요, 모든 세의 공통 내용이다 보니까 처음 공부하신 분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른 내용들 좀 알아야, 개별 조세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강론을 좀 알아야 이해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처음 공부할 때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쓱 넘어가세요. 나중에 개별 조세들 공부한 다음에 보면 이해될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총론 이해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세법, 고유, 세법만의 다른 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가 있다. 감안하시고. 일단 아무튼 그래도 총론부터 배울 거예요. 총론부터. 예. 총론. 몇 문제 나와요? 2개 나와요. 2개. 거의 지금 최근 들어 계속 2문제가 나왔습니다. 총론에서 이제 공부할 게 뭔가를 먼저 봅니다. 목차를 잘 관리한 게, 그죠? 공부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총론은 이런 내용을 다룰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세의 공통입니다. 모든 세금에 대한, 모든 조세에 대한 공통 내용을 다루는데요. 일단, 맨 처음에 공부할 게 조세가 뭔지 정의와 특징을 알 건데, 이건 당장의 시험과는 무관해요. 다만 이제 세금을 공부하니까, 세법을 공부하니까 조세가 뭔지를 알고 가야겠죠. 그죠? 시험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가볍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랭이 때 노란 것은 중요하다는 표시입니다. 조세 분류를, 그죠? 공부합니다. 조세를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당장의 국세냐, 지방세냐, 그죠? 방금 전에 취득 단계 조세냐, 보유 단계 조세냐, 그죠? 양도 단계 조세냐, 이렇게, 그죠? 분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조세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건, 세법에서도 중요하고요. 얘는 학계론이죠. 1차. 학계론에서도 이게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세법 공부하면 학계론에서 이 분류 문제는 덤으로 아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뭐냐, 세법 규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모든 세법은요, 크게 2가지 규정이 있어요. 이제 지금 배울 텐데, 그래서 과세 요건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납세 절차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세 요건 규정, 납세 절차 규정,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 그러나 세법을 한번 체계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모든 세법은, 이 체계로, 그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중요한데,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이야기를 배워요. 세금은요, 세금은 언제 태어나는지, 그죠?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법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금을 누가, 그죠? 계상하는지, 확정을 이야기했어요. 세금이 얼마인지가 정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낼 수가 있죠. 안 내면 국가 등이 이제 걷어갈 텐데, 그래서 누가 이걸, 그죠? 확정하는지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멸, 어떻게 하면 소멸하는지. 당장에 어떻게 하면 소멸해요? 납세 의무가? 납부하면 소멸하겠죠. 그죠? 납부 외에 이제 소멸 사유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 몰라도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규정을 총론에서 그죠? 잘 해야 한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 7번은 이제 3월 달에 처음 배운 주제입니다. 처음 배워요. 8번은 조세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난 세금을 난 생각은 1억인데 2억을 내라고 한대. 그러면 뭐 꼭 참고 내라고 하니까 내는 게 아니라, 그죠? 불복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잖아요. 그 절차. 그래서 모두 세금 공통으로 어떻게 세금에 불만이 있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서류 송달인데요. 세금,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취득세가 됐든, 등록세가 됐든, 이 세금을 그죠? 국가에서 징수를 해야 할 텐데, 이 과세권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납세 고지서 등 있잖아. 이 서류를 납세의무자에게 보낼 텐데, 그죠? 어떻게 보내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에? 누구한테 보내고, 어디에다 보내고, 그죠? 어떻게 보내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서류 송달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은 주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은 이제 새롭게 배운 내용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해 처음 온 사람들이 처음 배우는 거. 알았어요? 11월부터 공부한 사람도 처음 배울 내용일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가 볼게요. 기한이 지나가지고 신고를 했대요. 모두세 일단 공통이라고 그래서 총론을 공부할 때는 모두세 공통이라는 걸 떠올리면서 모두세 언제까지 신고이라고 하는 기한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한이 지나면 이제 신고할 수 없냐 이 말이야.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했어. 무신고라고 하죠 우리가. 그럼 무신고하게 되면 뭐야? 그냥 아이고 놓쳤네 하면서 그죠? 과세권자가 고지서 보낼 때까지 기다리고 시하자는 건데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기한이 지나고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 제도입니다. 기한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혜택을 줘야겠어요? 안 줘야겠어요? 줘야겠지. 그래서 관련 이야기를 보여요. 그래서 무신고 관련 가산세에 대해서 언제 기한을 신고하냐에 따라서 이제 감면이 있어요. 이걸 배우면 돼요. 그 다음에 수정신고. 수정신고로 모두세 공통이에요. 신고해야 할 세 중에. 신고하긴 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야. 적게. 네? 적게. 그걸 이제 과소신고라고 그래요. 그러나 무신고보다는 낫죠. 그죠? 과소신고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 내가 봤더니 내가 과소신고했어. 그러면 뭐야? 과세권자가 다시 또요? 야, 너 잘못 신고했네 하고 고쳐가지고 결정해가지고 고지서 보낼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대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수정해서 신고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런 제도 있어야겠지, 그지? 그게 수정신고 제도입니다. 우리 혜택을 줘야겠지, 안 줘야겠어요? 줘야겠지. 그런 제도가,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그걸 배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경정 등 경정 청구. 경정은 고쳐서 결정해달라. 고쳐서 결정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반대. 수정신고 반대입니다. 신고를 했는데 내가 생각해보면 너무 많이 신고한 거지. 과다 신고한 거라고. 그럼 어쩌겠어요? 아이고, 잘못 신고했는데, 나 고쳐달라고 뭐예요? 청구할 수가 있어야겠지? 그 제도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배워야겠죠?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납세의무자는 뭔지는 알잖아요. 납세의무자를 좀 종합 정리할 겁니다. 납세의무자에 관한 이야기를 종합 정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조세 채권하고, 그죠? 다른 채권하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조세하고, 조세하고, 그죠? 다른 채권하고, 뭐가 우선 같아? 당연히? 세금이 더 우선할 것 같죠? 그죠? 근데, 당연히 원칙은 조세가 우선인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그죠? 그걸 배우면 돼요. 여기서 색깔 것은 우리가 세법이기 때문에 조세하고 다른 채권을 관계만 알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채권들 간의 우선순위 우리가 지금 세법에서는 다룰 게 아니야. 이거 이제 뭐 민법이나 중개사법에서 다룰 이야기야. 경매 쪽에 넘어갈 주제이긴 한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공부할 세법에서는 뭐만 다루면 된다고요? 세금하고 다른 채권하고 관계만 따지면 돼요. 다른 채권들끼리 알았어요? 관계는 크게 세법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조세의 정의와 특징입니다. 가볍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그죠? 과세 목적이 나타나 있죠. 국가나 지자체가 그죠? 그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따로 세금 낸 사람에 대해서 반대를 해준 게 없다는 것이죠. 보상이 없어요. 그리고 강제로 징수하는 돈이에요. 이게 세금입니다. 조세입니다. 일단 일본에서는 이 국가나 지자체를 우리는 세금을 우리한테 부과하는 자잖아요. 과세권이에요. 과세 주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만이 과세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가 부과한 세를 국세라고 그래요. 국세. 지자체가 부과한 세를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세는 크게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목적이 나타나 있죠.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법률이 규정하는 개인 법인, 이자가 이제 세금을 내야 할 납세 의무자예요. 과세권자가 납세 의무자에게 세금을 이제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근데 이제 모든 개인 법인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세금은 내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법률이 규정해야 돼요. 법률이 규정하는 그 개인과 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법이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세법이고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돼요. 알겠죠? 반대급부 없다? 강제로 징수한다. 세금 안 내면, 보세요? 강제로 징수한다는 거예요. 강제로 징수한다면 뭐예요? 그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가지고, 그죠? 세금 걷어간다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금전이다. 자, 세금 내는 방법은 여기 원칙은 금전 납부입니다. 금전. 현금으로 내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돈이 아닌, 알았어. 돈이 아닌 걸 낼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 물납이라고 해요. 물납. 우리가 공부할 세 중에 재산세가 물납이 있어요. 다른 세는 없습니다. 재산세만 물납이 있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칙은요, 일시납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한 번에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알았어요? 그런데 역시 원칙이니까 예의가 있겠죠. 예의는 나눠 낼 수가 있습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약에서 이제 분납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세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이 시험이니까. 그래서 우리 공부할 세 중에 재산세하고, 알았어요? 그 아들인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가, 그죠?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자, 국세와 지방세, 자, 앞서 봤는데요. 잔뜩 있죠? 네? 이걸 다 공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이 중에 몇 개만 배워요? 딸랑 몇 개만? 6개만 배운다. 그죠? 6개만.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배웁니다. 굳이 구분하면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얘는 지방세. 그 다음에 이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뭐예요? 국세에 해당됩니다. 사회적의 절반, 3개네, 그죠? 3개. 세금 이름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부동산 관련 조세 중에 국세와 보유세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국세이면서 보유세에 해당하는 세를 따지는 겁니다. 자, 재산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 대단합니다. 예. 상속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상속세는? 예? 국세예요? 국세. 등록세는요? 지방세요. 양도소득세는 국세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그죠? 그럼 이제 1번하고 3번은 탈락이죠. 예? 동그라미 두 개가 돼야지 답이잖아. 재산세는 분석할 것도 없는데, 아무튼, 굳이 분석해보면, 보유세인가요? 그죠?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죠. 그 다음에 상속세는요. 상속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게 아니라 상속을 받을 때 내는 세야. 그러니까 상속으로 취득할 때 내는 세입니다. 네? 상속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상속받은 자가 내는 세가 상속세이기 때문에 보유세가 아니에요. 취득세예요. 취득 단계세입니다. 이걸 우리는 유통세라고 그래요. 취득 단계세, 유통세라고 불러요. 보유세에 대응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도 뭐예요? 취득 단계세에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역시 양도 단계죠. 처분 단계, 처분이죠. 그죠? 처분이죠. 얘도 양도 단계인데요. 양도 단계도 유통세에 분류돼요. 취득과 양도는 뭐야? 동전 양면이죠. 내가 취득하면 상대방은 양도이기 때문에 둘 다 뭐예요? 이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이걸 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유통세에 해당돼요. 보유세에 대응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죠. 그죠?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네. 네? 모두? 모두 걸다니요. 아무튼 국세와 보유세 모두 해당된다냐 이런 동그라미 두 개를 해당되는 걸 찾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이 나와요. 감 잡았어요? 네. 여러분 시험 물량 공부이기 때문에 내용을 공부하면 항상 어째야 해요.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감을 항상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뭐 해라고 했어요. 일단 작년 기출문제 있죠. 기출을 자주 보셔요. 이렇게. 네? 세 번만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다른 과목도 복사해가지고 자꾸 보세라고. 네? 이거 싫어서 세 번 문제가 안 써. 이거 여러분 학교 갈 예가 몇 회예요? 37회야. 이거 언제 문제야? 이거 작년 문제,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작년 기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학계론 문제. 학계론 문제. 그러니까 세법 잘 알면 학계론 분류 문제는 그죠? 덤으로 아는 거예요? 아시고. 지금까지 나온 문제 보면 거의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법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취득, 보유, 양도 단계, 조세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많아져 버렸죠. 예? 지금 노랗게 노랭이는 방금 전에 했던 거예요? 예? 노란 것은 방금 전에 했던 것을 정리한 거잖아요. 이걸 정리한 거고요. 실은 뭐예요? 취득, 보유, 양도 단계 이 조세를 분리했더니 이거 말고도 뭐예요? 하얀 애들도 잔뜩 있잖아. 그죠? 예.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구분해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공부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건 이해되면서 시간 내에 정리가 돼야 하고요. 처음 배우신 분은 이렇게 앞으로 정리해야겠구나 이렇게 감 잡으시면 돼요. 일단 등록세가 취득 단계라는 거 알죠? 그 다음에 보유 단계가 재산세와 종부세라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알죠? 그 다음에 양도 단계, 처분 단계가 양도 소득세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기준 출발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살을 붙여갑니다. 확장시킬 거예요, 확장. 자, 지금 취득세와
등록면에서는요, 부가세가 있죠, 부가세. 그죠? 그죠? 그게 뭐야? 취득세는 뭐가 달라붙어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취득당해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등록세에 달라붙은 세가 뭐예요? 부가세가. 역시 둘 다예요. 부가세요. 여기에 달라붙는 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움직여요. 됐죠? 재산세는 달라붙는 세가 뭐예요? 응? 똑같다니. 재산세는 뭐가 달라붙어요? 묻고 답하고. 똑같잖아, 지금. 네? 작년부터 배운 사람이나 지금 배우면 똑같네. 희망이 막 보이죠? 새로 오신 분들. 재산세는 뭐가 달라붙어요? 지방교육세가 달라붙어요? 그런 얘기 했잖아. 취득세와 등록세는 둘 다 달라붙어요. 욕심사납게. 둘 다 달라붙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하나만 달라붙어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붙냐면, 국세는 국세의 부가세가 달라붙고, 지방세는 지방세의 부가세가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제,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국세고, 지방교육세는 지금 나와 있죠.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달라붙고,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같이, 그죠? 고유단계 조세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양도소득세는 뭐예요? 농어촌 특별세가 달라붙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 재산세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뭐 배웠냐면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기재해가지고, 그죠? 병기한다, 그죠? 함께 기재한다. 나란히 기재한다. 그 세가 뭐예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예요. 같이 움직여요. 네? 재산세의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병기되는 세로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그죠?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으면 상속세, 증여세가 나와요.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으면, 알겠죠? 네. 물론 부동산을 상속으로 받고 증여받으면 취득세도 나와요. 네? 네.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부동산 임대업자는 뭐가 나와요? 종합소득세가 나오고요. 알았어요? 자, 부동산 매매업자는요, 역시 종합소득세가 나와요. 아시겠죠? 임대업자나 매매업자나 다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고요.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는, 그죠? 양도단계 조세인데요. 우리가 배우는 양도소득세 뭐예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이야기. 아세요? 우리가 배울 양도소득도 판 거잖아요. 매매업자도 판 거잖아요. 얘는 뭐야? 업으로 파는 거, 업으로. 예? 사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양도소득세는 뭐라고요? 매매업자가 아니라 다른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개인이 파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봐봐요. 지금 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관한 세입니다.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 약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인이 임대업을 해서 소득을 받거나, 소득이 생기거나, 법인이 뭐예요? 팔아가지고 소득이 발생한 뭐예요? 법인세가 나와요. 같이 움직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무슨 세? 종합소득세. 개인이 부동산 매매업자가 팔아가지고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사업성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개인에 관한 이야기고요. 법인은 뭐예요? 법인세, 법인세. 자, 이 소득만 개인과 법인을 구분합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취득세, 개인이 취득해도 취득세, 법인이 취득해도 취득세, 개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 법인이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 개인이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법인이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모든 세 똑같아요, 개인, 법인. 그런데 뭐만? 소득만 달라요. 소득은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알겠죠?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 약자고, 법인세는 법인 소득세 약자입니다. 여기까지 알아왔죠? 그 다음에 소득세가 있잖아요.
소득세가 있으면요, 이 소득세의 10%로 지방소득세가 나와요. 예? 소득세는 국세잖아요? 지방세로서 뭐예요? 지방소득세가 또 나옵니다. 부가세는 아니지만 아무튼 부가세처럼 나와요. 10%가 나와. 그래서 같이 움직입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임대하게 되면 사고 팔거나 임대하면 뭐예요? 부가가치세가 나와요. 부가가치세가 나와요. 매매하거나 임대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나오면요, 다시 뭐예요? 지방 소비세가 또 나와요. 달라붙어요. 25.7%인가 아무튼 기억이 안 나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아무튼 부가세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지방세로서의, 그죠? 지방 소비세라고 하는 세가 또 나옵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예요? 인지세가 나와요. 인지세. 부동산 매매 계약 하잖아요. 문서 작성하잖아요. 매매 계약서 문서 작성하면 뭐가 나와요? 인지세가 나와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암기했어요, 다? 암기했어요? 몇 번 반복하면 되지. 봐요. 6개 잡고, 알았어요? 자, 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계세 어떻게 따더라고요? 부가세로, 그죠? 번세를 따라가서, 그죠? 위치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병기세로 재산세와 같이 움직이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 매매 관련해서 임대업자, 매매업자, 소득, 종합소득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법인은 법인세가 나오고. 소득세, 법인세든 소득세든 소득에 관한 세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10% 지방소득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뭐예요? 부가세가 나오고, 부가세가 나오면 지방소비세가 달라 나와요. 25.7%가 달라붙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소비세가 나와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 뭐예요? 문서 작성하면 인지세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그리고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취득 단계만 나온 세, 보유 단계만 나오는 세, 양도 단계만 나오는 세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2개 이상이 그저 나오겠죠. 자, 이게 뭐예요? 취득 단계에서 발생한 세죠. 이게 뭐예요? 보유 단계에서 세가 되고, 얘가 뭐예요? 양도 단계에서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를 잘 읽어야 합니다. 취득 단계만도 있고요. 취득 단계에서 부과된 세 구분할 수가 있어요. 봐봐요. 취득 단계 조세하면 다 해당되지만, 만약에 취득 단계에만 부과된 세하면 뭐예요? 취득 단계에만 하면 뭐예요? 상속세, 증여세가 있고 취득세, 등록세가 있죠. 그냥 부가세는 모두 해당되잖아요. 이 말 알겠죠? 그래서 문제 읽을 때 취득 단계 조세인지 취득 단계만 조세인지를 구분해 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차차로 하실 때 지금은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게. 이걸 정리한 게 이 표입니다. 취득 단계만, 보유 단계만, 양도 단계만. 알겠죠?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2개 이상입니다. 취득과 보유 단계만 하면 뭐예요? 지방교육세 하나가 있습니다. 취득과 양도 단계 하면 뭐예요? 인지세가 있고요. 참고로 인지세는요, 모든 단계의 조세로 분류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 논란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 단계에 해당되는 세가, 그죠? 보유와 양도는 뭐예요? 소득이 발생해야 하거든요. 그죠? 임대소득과 양도소득. 그래서 소득세. 그 다음 뭐예요? 모든 단계죠.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 해당하는 세가 세 가지.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 지방 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이거 나오면 하겠어요? 좀 어렵죠? 네. 목표. 시험 때까지 뭐 할래요? 이거 하지, 이거. 알겠죠? 네? 내일 시험 보고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한다고요? 이걸 알아야겠구나. 이게 시험에 나오면 구별해 낼 수 있어야겠구나 정도 아시면 돼요. 네.
사진 찍어요, 그거? 암기했어요? 사진을 찍으셔? 이것도 찍으셔, 그럼 이것도 찍어야 돼, 이것도? 이것도 찍어야 하나? 교재도 있죠, 실은. 아니, 안 나왔어요. 교재 있어, 교재. 있는데. 교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다 이제 좀 있으면 요약집 나 요약집. 예? 합격 노트가 나. 주옥 같은 합격 노트가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